케네스 아놀드 UFO 목격 사건. 이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접시. 1947년 6월 24일. 미국 워싱턴주. 이날 이전까지 인류는 하늘에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있다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세상은 그 단어를 알게 됩니다. UFO. 1점 평범한 사람, 평범한 비해. 케네스 아놀드.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간 조종사였습니다. 1947년 6월 24일 오후 그는 자신의 소형 비행기를 몰고 워싱턴주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비행 연습, 그리고 사라진 군용 수송기 탐색. 그날 하늘은 맑았고 가시거리도 좋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완벽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점 그 순간 하늘에서 반짝임이 일어났다. 오후 2시 59분경 아놀드는 왼쪽 상공에서 강한 섬광을 봅니다. 처음엔 햇빛이 다른 비행기에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점 아놀드가 본 것. 그는 하늘을 자세히 봅니다. 그곳에는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날개 없음, 꼬리 없음, 연기 없음, 소음 없음, 총 9개. 그 물체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산맥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4점 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놀드는 즉시 속도를 계산합니다. 레이니어 산과 애덤스 산 사이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그는 계산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속 약 2700km. 1947년 당시 인류가 가진 어떤 항공기도 도달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5점 접시처럼 날아다녔다는 표현. 사건의 결정적인 지점. 아놀드는 나중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체들은 공중을 나는 접시가 물 위를 튀듯이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형태를 설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을 설명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 문장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6점 언론이 만든 단어. 다음 날 신문 일면. Flying Saucer Spot. 하늘을 나는 접시. 이 한 문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아닐까? 7점 폭발하듯 쏟아진 목격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놀드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목격담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농부, 경찰, 항공사 직원, 일반 시민.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점 왜 하필 이 사건이었을까? 이전에도 정체불명의 하늘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사건이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격자가 전문 조종사였고 시간, 위치, 방향, 속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익명도 아니었고 환각도 아니었으며 선정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9점 미군의 반응. 미군은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내부 보고서 작성, 공식 조사 착수. 이 시점부터 UFO는 괴담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점 아놀드의 마지막 말. 사건 이후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계인을 봤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EPL 엔딩. 1947년 6월 24일. 그날 하늘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하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P 미군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케네스 아놀드는 하늘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UFO는 소문이 아니라 보고서의 제목이 됩니다. 1점 미군이 침묵하지 않았던 이유. 1947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 냉전 시작 단계. 소련과의 군사 기술 경쟁 극대화. 미군에게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게 외국의 신형 무기라면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2점 공식 조사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사이. 케네스 아놀드 사건 이후 미 공군은 비공개 조사팀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공식 UFO 조사 프로젝트 사인입니다. 표면상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위협 여부 판단, 외국 기술 가능성 검토.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다른 문장이 등장합니다. 비행 특성은 현재 알려진 항공 기술로 설명 불가. 3점 기상현상이라는 첫 번째 해명. 조사가 시작되자 대중을 향한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아마도 기상현상이나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설명은 곧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놀드는 기상 관측 경험이 풍부한 중년 조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름, 빛 반사, 착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언론을 향한 발표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부 회의록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속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비행 궤적이 비행기와 다르다. 의도적인 편대 비행처럼 보인다. 이 시점부터 미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목격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5점 두 번째 파장 연쇄 목격. 아놀드 사건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보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형태, 같은 움직임, 같은 속도 묘사.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공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소리가 없었다. 6점 로즈웰, 그리고 결정적인 여름.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즈웰. 군은 처음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 단 하루 만에 발표는 번복됩니다.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놀드 사건으로 문이 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가? 7점 말을 바꾸는 정부. 2에서 대중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사건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존재 인정, 그 다음엔 축소, 마지막엔 일상적 현상으로 전환. 이 패턴은 이후 수십 년간 반복됩니다. 8점 사라진 결론 보고서. 프로젝트 사이는 결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후에 유출된 증언에 따르면 그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외계 기원 가능성 배제 불가. 이 문장은 장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9점 프로젝트 그루지와 블루북으로의 전환. 사이는 곧 폐지됩니다. 대신 프로젝트 그루지, 그리고 이후 프로젝트 블루북이 시작됩니다.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차인 분석 중심, 그루지 블루북 설명 중심. 목표는 이제 이해가 아니라 안심이 됩니다. 10점 케네스 아놀드의 변화. 아놀드는 점점 공개석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점 EP. 이의 핵심 질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미군은 조사를 멈추지 않았는가?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프로젝트는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됐을까요? EPN이 케네스 아놀드는 하늘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다는 말은 조사를 멈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EP3 왜 증거는 항상 사라지는가? UFO 사진은 항상 흐립니다.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끊깁니다. 레이더 기록은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1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유. 1947년 이후 수천 건의 UFO 목격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확실한 증거는 없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분명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점 사라진 사진들. 프로젝트 사인과 블루북 내부 문서에는 분명히 사진과 필름이 언급됩니다. 항공기 촬영 사진, 지상 관측 사진, 군 시설 촬영 기록.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 중 그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폐기. 3점 품질 불량이라는 말의 정체. EP3에서 처음으로 문서 분석가들이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폐기된 자료의 상당수는 군사 정보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FO 관련 자료만 예외적으로 폐기됩니다.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입니다. 차점 설명된 사건들의 공통점. 프로젝트 블루북은 UFO 사건의 90% 이상을 설명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풍선, 비행기, 별, 기상현상. 하지만 EP3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된 사건 중 다수는 설명되기 전에 이미 증거가 제거되었습니다. 5점 레이더와 시각 증언이 겹칠 때 가장 골치 아픈 사건들은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레이더, 포착, 시각적 목격, 다수 인원 증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사건은 아주 빠르게 종결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외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6점 내부 문서에 등장한 한 문장. EP3의 핵심 문장. 블루북 내부 메모 중 이런 문장이 발견됩니다. 추가 분석은 공공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진실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7점 조종사들의 증언. 군 조종사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쫓아갔지만 거리 차이는 줄지 않았다. 기동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 증언들은 공식 보고서에서는 항상 한 줄로 요약됩니다. 식별 불가. 8점 왜 항상 식별 불가인가? 식별 불가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적성국 무기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외계라고 말할 수도 없을 때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식별 불가. 9점 흐릿함은 의도된 결과일까? 3에서 가장 불편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UFO 증거는 완벽하면 안 된다. 완벽한 증거는 질문을 끝냅니다. 하지만 흐릿한 증거는 질문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10점 케네스 아놀드 사건의 재해에서 다시 1947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놀드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이더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부정될 수 있었고 동시에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11.2p 3의 핵심 정리. 증거는 존재했다. 하지만 남지 않았다. 사라진 방식에는 패턴이 있다. 흐릿함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EP3 엔딩. UFO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증명될 수 없도록 관리되어 왔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47년 한 민간 조종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피사 그날을 본 사람들은 UFO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1점 사건은 끝났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다. 1947년 여름 이후 케네스 아놀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신문과 라디오 출연. 하지만 그가 느낀 감정은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의심을 남겼다. 2점의 목격자라는 꼬리표. 이 피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제. 목격자는 증인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놀드는 점점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과장하는 사람, 유명해지고 싶었던 조종사, 착각한 민간인. 그는 처음부터 외계인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그 역할을 씌웠습니다. 3점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 아놀드 사건 이후 비슷한 목격을 한 다른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공개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놀드를 봤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점 군 내부 목격자들의 변화. 군 조종사와 레이더 요원들. 그들은 공식적으로 증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피사에서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조기 전역, 부서 이동, 심리 상담 기록 증가. 공식 사유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정. 5점 MR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흥미로운 사실 하나. UFO 목격자들 중 가장 일관된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았습니다. 6점 사회적 고립. 목격자들이 겪는 가장 큰 후유증. 고립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이익, 친구들의 거리두기. 그 이유는 그들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7점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 이 피사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관점. 정부는 UFO 자체보다 목격자의 확신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확신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전염된 확신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8점 케네스 아놀드의 후반기 살. 아놀드는 점점 공개 활동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거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도 강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9점 증언 피로라는 현상. 심리학자들은 목격자들에게서 공통 현상을 발견합니다. 반복 질문, 반복 의심, 반복 부정. 이 과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10점 왜 증언은 사라지는가? 이 피사의 핵심 질문. 왜 증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 조롱한다. 피곤하게 만든다. 이 세 단계며 검열 없이도 증언은 사라집니다. 11점 이 피사의 핵심 정리. UFO는 사람을 바꾼다. 목격은 삶의 흔적을 남긴다. 증언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다. 이 피사 엔딩. 우리는 UFO를 하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증거보다 훨씬 쉽게 사라집니다. EPO UFO는 어디에서 왔는가? 1947년 이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EPO에서 던질 질문은 다릅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1점 1947년이라는 해의 의미. 1947년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이상한 해입니다. 핵무기 실전 사용 이후 냉전의 시작,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것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건 아닐까? 2점 하늘이 군사 공간이 된 순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하늘은 자연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하늘은 감시정찰 폭격의 공간이 됩니다. 레이더, 고고도 항공기, 비밀 비행 실험. 이 시점부터 하늘에는 보이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점 UFO는 외계가 아니라 빈칸이었다. EPO의 핵심 개념. UFO는 무언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의 이름입니다. 적국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군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공개할 수도 없을 때 그 공백을 사람들은 UFO라고 불렀습니다. 4점 케네스 아놀드 사건의 진짜 충격. 아놀드의 목격이 특별했던 이유는 외계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봤다. 이 말은 1947년의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통제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5점 정부의 선택.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모른다고 인정한다.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꾼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기상현상, 착시, 오해. 이 설명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안심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6점 UFO가 외계인 이야기로 변한 이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UFO를 부정했지만 외계인 이야기는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외계인은 편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다. 소환되지 않는다. 증명되지 않는다. 즉, 외계인은 두려움을 하늘 저편으로 밀어내는 장치였습니다. 7점 그래서 UFO는 항상 애매하다. UFO 이야기는 항상 이 경계에 머뭅니다. 믿기엔 부족하고 무시하긴 불편한 상태. 이 상태가 가장 관리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8점 다시 케네스 아놀드로 돌아가서 아놀드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증언은 외계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군사 비밀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9점 UFO는 질문으로 남았다. EPO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UFO는 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은 1947년 이후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10점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 오늘날에도 UFO 아니 UAP는 계속 보고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불완전한 영상, 제한된 공개, 모호한 결론. 즉,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11점 EPO 최종 핵심 정리. UFO는 외계인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하늘의 흔적이다. 1947년 인류는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동시에 설명으로 덮기 시작했다. EPO 엔딩. 케네스 아놀드는 외계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되지 않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묻습니다. 저건 무엇일까?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싶어 하는가?